젊어서부터 까탈스럽기로 유명했지. 관장님은 남편이 밉지도 않으세요? 밉다마다 얼마나 미웠으면 우리 집 양반이 밖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아들 운동화를 집어들고 등짝을 치르고 있었어.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할 수나 있었간? 시동생 치다거리에 시누이 비위 맞추는 건 당연지사고 자식들까지 신경 쓰다 보면 남편과 마주보고 얘기할 시간이 있긴 하니깐. 그렇게 소통할 시간이 없었으니 개와 고양이처럼 될 수밖에요. 우리 손주 말이 개는 좋을 때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기분 나쁠 때 꼬리를 흔들어 서로 앙숙이 된 거래. 8살짜리도 하는 걸 우린 왜 몰랐나 몰라. 그래도 관장님은 다행이에요. 뭐가? 부부애루가 최선의 노후 대책이래요. 하긴 부모님 세상 버리고 자식들 결혼시켜 내보내고 나니 남는 건 부부뿐이더라고.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주혜진 작가의 작품 잔잔하면서도 싱그러운 봄내음 같은 소설 세이지 준비했습니다. 한 겹만 헤집고 들어가면 저마다 사연들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 착잡하고 복잡했던 기억들이 오늘을 살게 하는 단단한 무언가가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소설 속에서도 힘들었던 지난날을 반추하며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세이지, 주혜진.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치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고소히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장자의 지락편에 나오는 바다새 이야기를 읽던 자기는 책의 밑줄을 치다 말고 비식 웃음을 터뜨렸다. 언젠가 아파트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색연필로 밑줄을 긋고 별표까지 쳤다가 책값을 변성한 적이 있었다. 그때 도서관장은 책을 주문하면서 마뜩지 않은 얼굴을 했다. 관장이 다음날 문구점에 들러 지우개 달린 연필을 사왔다. 지우개를 건네면서 눈을 흘기던 얼굴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원장은 입에 힘을 주었는데 그 입이 한열차처럼 보였다. 자기는 관장의 입술을 닮은 밑줄을 지우개로 지웠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노트에 인용 구절을 옮겨 적었다. 자기가 책에 밑줄 치는 것을 고쳐보려고 옆에 노트를 두었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베란다 창틀에 걸쳐오는 바람 소리가 압력밥솥에서 수증기를 배출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한바탕 소동을 피운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휘날리는 벚꽃잎들을 목련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단의 개나리와 철쭉은 언제 이렇게 피었는지 자기는 울렁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장식장에 세워놓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보였다. 1년 전에 별세한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몸이 움츠러들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임신을 하면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유산이 되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습관성 유산이라고 했다. 손주를 기다리던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늘 죄인이었다. 오늘처럼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거실에 나와 책을 읽었다. 그때마다 노여움을 풀지 않는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날이 밝는 대로 치워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장식장에서 다시 책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나라 임금이 새를 사랑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바다스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글자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당혹감에 진저리가 났다. 몸 구석구석에 구멍이 뚫리고 그 사이를 바람이 가로질렀다. 혼돈스러운 머릿속으로 핸드폰 벨소리가 파고들었다. 땀을 캐러 가자는 도서관 관장의 전화였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나오다 아파트 화단에 도단한 쑥을 발견했다. 한 끼 국거리는 되어 보였다. 자기가 뜯어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고 관장이 아른 체를 했다. 건물 사이로 보이는 들판을 가리키며 나무를 캐러 가는 길이라 했다. 한참 가자는 말에 따라 나섰지만 자기는 나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관장이 캐놓은 쑥을 몇 번 쳐다보는 자기를 향해 쑥도 몰라? 서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구나. 했다. 자기는 관장이 준 쑥을 한 손에 들고 따랐겠다. 관장은 헤어지면서 종류별로 나물들을 한 움큼씩 집어주고 요리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자기는 관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만들었던 내기 무침과 망초 겉절이, 돌나물 물김치까지 식탁이 풍성했음을 떠올렸다. 자기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관장과 함께 개천을 따라 걸었다. 누군가 방중에 불을 놓았는지 타다 남은 밑동이 까맣다. 그 사이로 솜털이 보송한 쑥이 돋아나 있었다. 자기는 장바구니에 끈을 달아 만든 가방을 허리에 둘렀다. 완전 나물쟁이 다 됐네. 나물을 캐기 시작한 관장이 스카프를 두르고 성캡을 둘러쓰는 자기를 보고 말했다. 지난번 나물 캘 때 관장이 못자림을 눈여겨받았거든요. 자기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들판에 앉았다. 쑥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물을 뜯어 가방에 담을 때마다 부자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맨손으로 나물을 캐다 보니 가시덤불에 찔린 자국이 오선지처럼 긁혀 있었다. 손에 익숙지 않아 벗어놓았던 장갑을 다시 꼈다. 쑥은 몸에 칼이 닿을 때마다 향기를 내뿜었다. 부끄러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간지리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큰 것만 뜯어. 잣나물은 다듬기도 힘들어. 저만큼 앞서가던 관장이 앉은 자리에서만 나물을 뜯는 자기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자기가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쑥은 그만 캐고 여기선 이걸 뜯어야 해요. 관장은 제법 불룩해진 자기의 나물 가방을 바라보았다. 대견해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물을 자기에게 건넸다. 얘 이름이 뭐예요? 아기 손가락처럼 생긴 나물을 받아들며 자기가 물었다. 방풍나물, 어르신들 말이 풍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풍이라면 뇌졸 쪽 말씀인가요? 맞아. 우리 집 양반이 중풍에 걸렸었잖아. 관장은 봄마다 채취해서 손질한 나물을 냉동실에 보관해 둔다고 했다. 남편에게 1년 내내 봄나물 반찬을 해준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한약을 다리고 있었다. 정성이 부족하면 약효가 없다 했다. 꼼짝 않고 지켜보는 시어머니 얼굴은 근엄했다. 해마다 봄, 가을로 좋다는 약은 다 먹은 남편은 비만의 고혈압 약까지 먹게 되었다. 자기는 시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남편의 단골병원부터 옮겼다. 의사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했다.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약을 조제해 주었다. 관장님 남편분도 보약을 많이 드셨나 봐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다급하게 물었다. 보약은 무슨 젊었을 때 바람 피워서 그렇지. 관장은 어디서 흘려들은 얘기를 전하듯 말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보면서 할매바이가 연상되었다. 자기는 관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흐르는 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관장님은 득도를 하신 게 틀림없네요. 뭔 소리래? 군산에 가면 장자 할매바이가 있대요. 과거부로 한양에 간 할아버지가 세 부인의 손을 잡고 내려오더래요. 그것을 본 할머니가 바위가 되어버린 거래요. 불쑥 떠오른 얘기를 해놓고 괜한 소리를 했나 싶었다. 말이 없는 관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더욱 조심스러웠다. 자기는 조용히 나물 캐는 일에만 집중했다. 바람에 날려 모자가 날아갔다. 선캡을 주워오는 자기를 보며 관장은 재킷에 달려있는 모자를 당겨 썼다. 자기는 갑자기 모자가 짐처럼 느껴졌다. 모자를 배낭에 넣고 바람막이 모자끈을 잡아묶었다. 관장은 등에 지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비닐백에 담아온 것들을 차례로 꺼냈다. 나물 캐느라 시장할 텐데 떡 좀 먹어봐. 관장이 쑥떡을 자기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언제 이런 먹을거리는 다 준비하셨어요? 간식 준비는 생각도 못했던 자기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목소리 톤을 최대한 올려 말했다. 며칠 전에 캔수, 오늘 피자 쪄왔지. 관장은 종이 포장지를 벗겼다. 나무젓가락을 부딪혀 비벼서 자기 손에 쥐어주었다. 작고 둥글게 빚은 쑥떡은 한 입에 쏙 들어왔다. 입안 가득히 쑥향이 퍼졌다.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네. 벼랑간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자기의 눈을 보며 관장이 말했다. 아이가 유산되고 친정에 들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친정엄마 속도 문드러졌겠네. 아휴. 관장은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말했다. 관장이 혀끝으로 내는 쯧쯧 소리를 들으면서 쑥물로 몸을 씻겨주던 친정엄마의 눈물이 자기의 등줄기에 떨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보다 더한 불효는 없을 거란 생각도 함께 스쳤다. 어른은 엄마 앞에 앉은 아이처럼 눈물을 참지 못하고 웅얼거렸다. 자기는 평생 외손자를 안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관장은 보온병에 담아온 숙차를 컵에 따랐다. 에휴, 자기도 마음고생 많았겠다. 얼굴만 봤을 땐 속 끓을 일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 없다니까. 목마르겠다. 어여 한 잔 마셔. 쑥차라 쌉싸름할 줄 알았는데 쓴맛이 느껴지지 않네요. 자기가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한결 부드러운 소리로 목소리를 돋웠다. 쑥혀깨에 설탕을 넣어 3년을 묵였다가 끓여 만든 건데 우리 집 양반이 쓴 거는 좀치 안 먹으려 들어서 꿀까지 탔다니까. 원장이 할 말이 남았는지 삼켰던 숨을 이새로 내쉬며 감정을 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휴, 젊어서부터 까탈스럽기로 유명했지. 관장님은 남편이 밉지도 않으세요? 밉다마다 얼마나 미웠으면 우리 집 양반이 밖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아들 운동화를 집어들고 등짝을 치르고 있었어. 차마 그러지 못하고 허공이 대고 휘두르는데 문을 닫던 남편이 돌아보는 거야. 갑자기 할 말이 있어야지. 애꿎은 아들 방에 대고 조심성없이 뭘 밟고 다니길래 두업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게 하느냐며 버벗다니까. 관장은 잿빛 하늘을 올려봤다. 관장님 죄송해요. 슬픈 얘긴데 웃음이 나네요. 관장이 손으로 턱을 괸 채 들판에 도단한 풀들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었다.
자기가 남은 차를 관장의 빈컵에 부었다. 관장이 차를 마시다 말고 입술을 실룩거렸다. 억지로 잊고 살아 그렇지. 생각해보면 우리 집 양반은 보통 바람하고는 달랐어. 아예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 일이 가능하긴 해요? 관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기는 놀라 물었다. 살기만 해. 빨래에 밥 수준까지 들은걸. 나는 하루 종일 일했지요. 작은 방에서 애들 데리고 골아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방서 둘이 자고 나오는 걸 보면 똥물이라도 가져다 끼얹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사는 게 하도 뻑뻑해 아무도 모르게 점집을 찾아갔어. 무당말이 여자가 붙어야 사업도 잘 된대요. 참, 그게 말이 돼요? 어쨌든 사업 실패하고 병 걸리니까 여자들도 다 떨어지더라고. 관장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관장님 인생은 뭐냐고요? 아휴, 사람이 생각이 요상스러운 것이 나야말로 살기 싫어지는 거야. 이때다 싶어 이혼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군대 간 큰아들이 아빠 용서하면 평생 효도하겠다며 울대. 아들 타령할까 봐 그만 둘러 앉았지. 세상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날숨을 토해낸 후에 관장이 말했다. 후회 안 돼요? 후회한다고 달라질 거 뭐 있겠어. 옛말에 선한 끝은 있다잖아. 그래서인지 아들들이 정말 잘해. 둘 다 지혜비 안 닮고 가정밖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드님들이 다 결혼했어요? 그럼 둘 다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낳았어. 제일 큰 손주는 올 봄에 초등학교 입학했는걸. 관장이 목에 둘렀던 머플러를 풀어두고 인생이 다 그렇지 하는데 갯정 건너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머리가 허연 내복 차림의 남자가 작대기를 휘두르며 부르는 희야 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졌다.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해를 가렸다.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마를 스쳤다. 바람에 비닐이 흩어졌다. 관장은 머플러를 털어 다시 목에 둘렀다. 갯정 건너편에서는 애절한 소리가 여전했다. 자기는 몸을 웅크렸다. 문득 희아라는 여자가 갯전 어딘가에 빠져 죽은 걸까?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누군가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이제 막 풀과 구분하게 된 돌미나리를 캐던 손놀림이 멈칫했다. 관장이 먼저 나물 가방을 정리했다. 배낭에 넣고 남은 나물 봉지는 머리에 이고 걸었다. 자기는 나물 봉지를 양쪽 손에 나누어 들었다. 실은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거든. 관장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관장님이 서둘러 주셔서 내심 고마웠어요. 우리는 걸음 속도를 빨리 했다. 지나가는 승용차를 비껴서기 위해 길가로 바짝 다가갔다. 허브농장 간판이 보였다. 떡배와 밥배는 따로 있다면서요? 우리 파스타 먹고 가요. 관장도 그러자 했다. 음식점 입구에 액자와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었다. 인쇄된 글자들을 눈으로 쫓느라 걸음을 늦췄다. 복도 양쪽에 양말로 만든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젤 칠판에 강의 일정이 적혀 있는 것을 읽느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은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허브 잎을 띄운 유리잔을 관장 앞에 놓았다. 자기가 의자에 앉는 것을 보며 눈인사를 했다. 카페 맞은편에 작품 구입도 할 수 있는 공방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메뉴판을 보았다. 여러 종류의 허브가 소개되어 있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자는 세이지를 먹어라. 근육과 뇌에 도움을 주며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기는 핸드폰을 꺼내 세이지를 검색했다. 원산지부터 꽃가위, 모양을 소개한 내용을 눈으로 훑어내려갔다. 셀비어로 불리기도 하고 건강하다, 치료하다, 구조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관장이 들을 수 있도록 읽었다. 관장은 유리창 너머 바깥 경치를 구경하는 중이었다. 이 집 음식 맛 괜찮죠? 파스타 그릇을 싹싹 비운 자기가 말했다. 먼저 나온 샐러드를 먹을 때만 해도 두 사람 모두 밥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무를 캐긴 했지. 버터 모닝롤을 한 입 물고 관장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호탕하게 웃었다. 제 웃음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자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사람이 많지 않아 다행이야. 관장도 소리를 낮추었다. 직원이 차를 가지고 왔다. 너무 많이 먹어서 차를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소화를 돕는 페퍼민트예요. 아무래도 외식을 하면 직접 만들어 먹을 때보다 과식할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이 아줌마들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알까? 관장은 빈 그릇을 정리하는 직원을 도와 냅킨으로 탁자를 닦으며 말했다. 관장이 동화책 읽어주는 일 계속 할 거지? 라며 생뚱맞게 물었다. 자기는 카페 입구에 허브가 한아름 담긴 항아리를 보면서 경집에 잠을 자고 나왔던 개구리들이 추워서 죽었다는 기사를 떠올렸다. 꽃샘 추위에 허브가 활짝 핀 것이 좋아하겠지 싶었다. 생각에 잠긴 자기의 눈꼬리가 가늘어졌다. 도서관 봉사 당번 날에 하려고요. 자기가 옆으로 눕혀진 항아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힘들겠지만 계속해. 아이 엄마들 반응이 아주 좋아. 관장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기는 유리포트에 남아있는 차를 따랐다. 한 모금 마시자 입안 가득 박하향이 퍼졌다. 부담스럽던 속이 편해졌다. 나물 캐는 것도 중독되나 봐요. 지난번 나물 캐러 왔던 날 밤에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나물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기가 말했다. 나야말로 온몸이 쑤셔서 오늘은 꼼짝 말고 집에서 쉬어야지 했다가도 설거지 마치면 어느새 나물 가방부터 챙기고 있는걸. 나물이 불러내는 것 같다는 관장의 말을 들으면서였다. 자기는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요. 아들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온종일 주방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 이해 못할 것 없었어요. 반찬을 워낙에 잘해 먹었나 보구만. 집에서 저녁 한 끼만 먹는 아들에게 뭘 먹일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시장마다 상 차리는 게 어머님 일과였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랑 함께 살았으면 잘 얻어먹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삐쩍 말랐을까? 고기고 생선이며 맛있는 반찬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딱 아들 먹을 만큼만 해동시켜 음식을 했으니까요. 어머,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저희 친정아버지가 원인 제공자예요. 자기는 웃으며 말했다. 글쎄, 결혼 전 상견례 장소에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뭐, 딸 잘 부탁한다 말씀하셨겠지. 아버지는 그러셨겠지만 전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 말씀하셨는데? 사돈어른께서 뭐든 가르치세요.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니 잘 따를 겁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니 눈빛을 봤는데요. 무슨 사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를 개조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제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지켜서서 소금을 넣으려면 간장으로 맛을 내라. 간장을 넣으려면 소금 간이라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죠. 옷차림부터 머리 모양까지 시어머니 스타일이 아니면 일일이 지적당했다니까요. 자기 얼굴에 불안하게 남아있던 웃음기가 지워졌다. 결국 저는 죽고 헛개비만 움직이는 형상이 된 거죠.
요즘 사람들은 날씬한 거 좋아하잖아. 참, 내 정신 좀 봐. 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를 한다는 게 그만 깜빡했네. 주로 연합회 축제건이 화제였어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제출한 도자기 공예 제품이 반응이 좋았다네. 올해도 미리미리 홍보해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봅시다. 자기는 기억을 더듬어 근린공원에서 열렸던 아파트 도서관 연합회 축제 풍경을 떠올렸다. 입구에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바람에 날렸다. 테이프 작업을 새로 하고 시와 그림을 올려놓은 이젤을 고정시키느라 씨름을 했다. 고사리처럼 작고 여린 손으로 흙을 치대고 다듬던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를 향하고 있었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들어가신 거야? 관장의 갑작스런 질문에 자기의 눈밑이 어두워졌다. 손으로 입을 만지작거리던 관장은 화제를 돌렸다. 관장의 얼굴에서 딸 시집 사는 동안 친정어머니는 뭘 했을꼬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집살이란 게 원래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면서요. 그저 웃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자니 하시다가 엄마는 딸 결혼시키고 3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6년째 되는 해 뒤따라가셨고요. 관장은 두 손으로 찻잔을 잡고 있는 자기의 손을 감쌌다. 목을 떼에 침을 밀어넣듯 삼킨 후였다. 두 분 다 너무 일찍 가셨다는 소리가 유리창을 휘감고 창가 커튼을 돌아 조명등에 부딪혔을 때였다. 자기는 발바닥인지 명치인지 통점을 분간할 수 없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눈의 물기가 어렸다. 눈물이 흐르면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관장님, 우리 허브 구경이에요. 관장은 대답 대신 나물 가방을 챙겨들었다. 농장에 파릇하게 올라온 허브 옆에 이름을 써놓은 팻말이 꽂혀 있었다. 자기는 아이비 밑에 상처 치유라고 적혀있는 것을 눈으로 천천히 읽었다. 그때 허브 농장과 연결된 카페 주방문이 열렸다. 여직원이 수쿠리를 들고 나왔다. 허브 잎을 따 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관장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여기 자주 와요. 우린 힐링이 필요하니까. 와서 회복된다면 매일이라도 와야지. 저는요,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가 서양의 허브라면 두 분이 양쪽 손에 들고 있는 쑥이나 방풍나물은 우리나라 허브라고 생각하거든요. 허브 잎을 따다 말고 여직원이 나물 봉지를 흘금거리며 말장견을 했다. 암요, 들판에 피어있는 푸른 풀들이라고 예사로 보면 안 되고 말고 엄동설한을 견디고 언 땅을 뚫고 나온 것들인데 모두 약이지. 두 사람은 허브를 만졌던 손을 얼굴에 댔다 코를 킁킁거리며 허브 농장을 빠져나왔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해가 마지막 기운을 다해 얼굴을 내밀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시아버지는 뭐 하셨어 그래? 바람이 잠잠해진 거리를 걸으며 관장이 말했다. 전 시아버지 얼굴도 못 뵌걸요. 왜?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이혼하셨나 보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자 관장이 어림짐작으로 말했다. 실은 행방불명 되신 거래요. 언제? 남편이 중학교 다닐 때였다죠? 술을 드시고 나가셨는데 그 일로 소식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듣고 관장의 얼굴 주름들이 일그러졌다. 신고는 했고? 경찰서에 실종신고도 하고 신문에도 내봤지만 소용없었대요. 그 집 시어머니 인생도 퍽퍽했겠다. 이해되지 않던 상황들이 실마리가 풀린다는 듯 관장의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결혼 전까지 어머님 혼자 식당 운영해서 생계유지를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보통 심지가 고드신 게 아니었나 봐. 자기네 남편 보면 인사성도 밝고 여간 싹싹하지 않아. 착해요. 함께 살면서 어머님 말씀에 한 번도 토다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했더라면 아버지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가끔 속내를 털어놓았다. 자기가 목에 걸린 마른 찜 삼키듯 삼킬 때였다. 시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순전히 부부간에 살아가는 법이 달랐기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을 참아 입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었다. 매사에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뎌하던 시어머니였다. 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머리를 싸고 누웠을 모습이 스쳤다. 자기는 부대낌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원망까지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상상들을 접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컹 하는 강아지 소리가 침묵을 깼다. 나일론 끈을 가지고 놀던 개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노지에서 갖고 온 시금치를 뽑아 박스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녀석은 끙거렸다. 경계를 풀고 꼬리를 흔드는 개 옆으로 고양이가 다가갔다.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종이 상자를 들고 나오던 여자가 사랑아! 하고 다급하게 불렀다. 개는 더욱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달려갔다. 사랑이를 쫓는 고양이를 향해 여자는 신발을 벗어던졌다.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뒷걸음으로 도망가는 길고양이를 보며 자기가 말했다. 할 수나 있었간? 시동생 치닥거리에 시누이 비위 맞추는 건 당연지사고 자식들까지 신경 쓰다 보면 남편과 마주보고 얘기할 시간이 있기나 했간? 관장은 개와 고양이를 흘금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소통할 시간이 없었으니 개와 고양이처럼 될 수밖에요. 우리 손주 말이 개는 좋을 때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기분 나쁠 때 꼬리를 흔들어 서로 앙숙이 된 거래. 8살짜리도 하는 걸 우린 왜 몰랐나 몰라? 그래도 관장님은 다행이에요. 뭐가? 부부애루가 최선의 노후 대책이래요. 하긴 부모님 세상 버리고 자식들 결혼시켜 내보내고 나니 남는 건 부부뿐이더라고. 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우리 아저씨 쓰러졌을 때는 하늘이 다 노랬지. 이웃에 살던 목사님이 병원 오갈 때마다 교회 봉구차를 실어다 주셨잖아. 그참에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고 새 사람 됐지. 관장은 머리에 이고 있던 나물봉지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정말 잘된 일이네요. 관장님한테도 잘하시죠? 지은 죄가 많아서. 어쨌거나 지금은 마누라 어떻게 될까봐 안달복달이요. 석양빛을 받아 관장의 얼굴은 황금빛이 되었다. 하루 종일 변덕스러웠던 날씨 탓인지 하늘의 색깔도 다양했다. 점차 검푸른 빛이 짙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는 밤 외출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신기한 건요. 시어머니가 된장고추장 담고 젓갈 내리신 걸 보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왜 귀찮게 목돈 들여서 시간 낭비하나 싶어 못만 당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을 보면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있죠. 가로등이 켜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말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낳는다잖아. 시어머니 닮아 살림 잘하겠네. 관장은 웃음이 나오는 입을 앙다물며 말했다. 흉내는 내는 것 같아요. 매실청 남갔죠. 새우젓도 직접 사다가 보관해 두었어요. 마늘은 물론 고추도 친구네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 말린 태양주로 사왔고요. 반 정도 빻아서 양념하고 며칠 전엔 다용도실에 보관했던 나머지 반을 꺼냈거든요. 혼자 꼭지 따서 방앗간에 다녀오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마음 같아서는 친정엄마가 먼저일 것 같은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분은 여전히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럼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면서 바라본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자기는 관장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자기가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거실 등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불빛을 받은 장식장 유리가 반짝거렸다. 자기는 반사적으로 장식장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의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그동안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호된 꾸지람을 하시는 것 같은 시어머니가 무섭고 야속해서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해왔었다. 사진을 꺼냈다.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지없이 온화해 보였다. 자기가 나물 깨러 나가기 전에 읽던 책이 활짝 펼쳐진 채로 탁자에 놓여 있었다. 책을 접으려던 자기는 탁자에 바짝 다가앉아 언제 그었는지 밑줄이 그어져 있는 장자의 인간세편을 읽기 시작했다. 저 텅 빈 것을 보라. 텅 빈 방에 햇빛이 비쳐 밝지 않은가. 행복은 텅 빈 곳에 머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